안녕하십니까. 완전히 우리법 개판소, 헌재 헌법재판소가 아니에요. 이미 완전히 이재명 민주당이 하부기관 부역자료에 전락한 우리법 개판소입니다. 개판. 거기에 이제 보수도 없고요. 우파 재판관이 없습니다. 전부 배신자들 하면서 이재명 민주당이 약점 잡혀가지고 하라는 대로 따르는 지시한 대로 이재명이 왜 전부 약점이 잡혀가지고요. 소신거 할 수가 없어요. 저 정영식의 아들 결혼부터 쭉 의혹, 그 다음에 조한창이 명의신탁 의혹, 계속 단독 보도를 했지 않습니까? 이제 우파 재판관들도 완전히 민주당이 약점이 잡히나니까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헌법재판소는 저는 완전히 끝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전부 다 이재명 민주당 시키는 대로 줄줄이 만장일치나 이런 데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요. 제가 이제 현재 재판관들이 협박당하고 대통령 탄핵이 의혹이 때려도 실제 민주파출소에서만 죄를 고발한다고 날뛰지 실제 재판관들이 법적 대응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구체적인 팩트와 자료를 가지고 폭로한 거 아닙니까? 이것만 봐도 제가 어제 뭘 했습니까? 며칠 전 방송에도 이미 완전히 우리법 재판소는 이제 약점들이 잡혀가지고 우파 재판관은 한 명도 없다. 전멸이다. 그래서 이제 무조건 이재명 민주당 쪽에 유리한 결정이 앞으로 줄줄이 쏟아질 겁니다. 어제 처음으로 한덕수 권한대행이 임명했던 두 명의 재판관 있잖아요. 이왕규, 함상훈 고등법원 부장판사. 두 명이 돼서 이제 가처분을 인용, 거두기 만장일치로 9대0으로 인용해가지고요. 한덕수 대행이 임명권을 완전히 막아버렸습니다. 이 문제는 이제 중요한 게 본질이 두 가지인데요. 보통 언론에서는 이제 총리 권한대행이,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이 있냐 없냐 이 문제를 주로 다루는데 그거는 논란이 있어요. 그런 논란이 있다고. 왜 그러냐면 이제 국회에서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추천한 이거는 임명할 수 있겠지요. 근데 고유한 대통령 몫 3명은요. 원래는 이제 탄핵 중일 때는 임명하면 안 되고 기다려야죠. 윤 대통령이 복귀할지 모르니까. 근데 윤 대통령의 권리가 완전히 탄핵 인용돼 버렸기 때문에 임명을 했던 거예요. 근데 민주당이나 이재명이는 아니 그거는 2달 뒤에 누가 대통령이 되면 차기 대통령 몫인데 왜 당신이 임명하느냐 이렇게 시비를 걸었잖아요. 근데 이런 경우에 그때 실제 이제 6인이나 7인 되면 만약을 임명해 주는데 2명 하면서 지명하면서 근데 실제 6인이든 7인이든 비정상적인 게 맞죠. 왜 그러냐면 이게 9인 돼야 완전체가 되고요. 실제 숫자가 6, 7인일 때는 이게 6명짜리 위헌법률 심판이나 헌법소원 본안이 심지 않잖아. 이런 식으로 국가기관의 마비를 막기 위해서 이제 현상 유지적인 이런 거는 임명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원래 6명밖에 안 남으니까 40개를 임명하고요. 그 다음에 2명을 지명했던 거예요. 9명 채우려고. 이거는 이제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 보고 왜냐면 이게 6명은 마비니까 마비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현상 유지를 보는 거죠. 그러나 그 부분은 또 다툼이 있을 수는 있다고 저는 봐요. 억지로 하면 7인 체제도 유지한다. 다툼이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자, 그런데 본질은 두 번째. 더 중요한 거는요. 그보다 본질이 뭐냐면 헌법 소원이라는 게 과연 전 국민이 그냥 아무나 그냥 적법 합헌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누구나 재판할 수 있는 거냐. 청구인 적격의 문제를 삼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근본적으로 법리적으로. 왜 그러냐면 그러면 제 같은 사람도 헌법 소원해가지고 왜 2명 지명하느냐 이렇게 아무나 할 수 있느냐 이 문제를 제가 삼는 거예요. 원래는 헌법 소원이라는 것은 자기의 구체적인 기본권이 현재 직접 침해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다. 예를 들어 이제 행정청의 어떤 처분이 위법하다 하더라도 아무나 소송하는 게 아니고 그게 구체적으로 자기 권리가 침해될 때 법률상 이익이 있을 때
소송할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이런 걸 이게 그 주관적 쟁송, 주관 소송이랍니다. 그냥 아무나 이게 그 반대가 객관 소송이거든요. 객관 소송은 이제 그 권리 침해 없어도 그냥 행정청의 처분이 위협하면 누구나 전 국민 누구나 아무나 그냥 소송해가지고 바로잡는 이런 게 객관 소송인데 이래 되면 이게 그 소송이 엄청나게 남발하겠죠. 어제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소송이 7건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럼 앞으로 이게 그 국가기관이 뭐 잘못이 있으면 뭐 국회가 예를 들어 뭐 잘못 결정했다. 그러면 이게 아무나 전 국민이 누구나 뭐 잘못된 거니까 헌법 소원한다. 아무나 이게 되면 이게 객관소송, 민중소송이라거든요. 누구나 할 수 있는 민중소송. 이렇게 되면 이게 그 소송이 엄청나게 남발될 수가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이 그 법리 파악이 도저히 납득이 안 된다는 거예요. 어제 그 마은혁이가 주심인데 이 자각에는 무슨 논리를 펴냐. 우리 모든 국민은 적법한 헌법 법률에 따른 재판관한테 재판받을 권리가 있다. 이런 황당무계한 논리로 헌법소원을 인용한 거예요. 우리 모든 국민은 헌법이나 법률에 따른 적법한 재판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고 따라서 그 두 명 지명은 헌법을 반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적법한 재판관에 의해서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된 거 아니냐. 야, 이런 게 말도 안 되는. 그러면 이게 뭐 앞으로 이게 판사들 뭐 좌파 판사들 예를 들어 임용이 됐다. 그러면 이게 나는 좌파 판사한테 재판 받고 싶지 않다. 이러면 이게 그 누구든지 국민이 재판을 걸 수 있는 판사 임용이 돼서 이런 데 황당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앞으로 저 사람이 부적격자다. 마은혁이가 부적격자다. 그럼 나는 마은혁이 그때 사람한테 재판 받고 싶지 않다. 그럼 나도 이게 마은혁 임명을 취소해라. 저도 이게 헌법소원 할 수 있는, 이런 아무나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맞잖아요. 실제 이제 이거 이왕규나 함상훈 이분들이 청문 안 해봐가지고 지명이 될지 안 될지 아직 모르잖아요. 청문하다가 낙마한 사람도 있고 아직 지명 단계지 임명이 된 것도 아니고 설령 임명이 됐다 해서 함상훈 판사한테 재판 받는다 해서 그 사람이 어제 그 재판했던 김정환 변호사 법무부인 도담이 그 사람 권리가 침해된 게 뭐 있냐고. 예를 들어 함상훈 재판관이 뭘 잘못할 수 있다고. 이왕규도 마찬가지고. 왜 지레짐작으로 자기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됐다? 그러면 이게 정계선이나 마은혁이한테 재판받는 거는 관계 없습니까? 이렇게 되면 이게 헌재 재판관 임명마다 나중에 이재명이가 아마 2명 지명하면 누구나 소송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왜 좌파가 내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하느냐? 그러면 한마디로 이거 개판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제 이거는 각하사유다. 각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여러 번 말했죠. 각하를 해야 된다. 이거는 권한대행이 뭐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없다 본안 가기 전에 이거는 그 김정환 변호사가 자기 구체적인 기본권이 침해된 것 자체가 없다. 따라서 이게 각하돼야 된다. 이렇게 제가 법리를 설명했는데 만장일치 9명이 그냥 가처분 인용해버린 거 아닙니까? 가처분도 본안하고 청구인 적격은 똑같이 있어야 되거든요. 똑같이. 청구인 적격이 없다는 거죠. 따라서 이게 그 각하 사유를 인용한 이게 그 가장 큰 문제다. 즉, 한덕수 대행이 지명권이 있냐 없냐도 중요하고 본안 문제고 본안 이전에 어떤 구체적 권리가 침해된 게 없으니 김정환 변호사의 각하 사유다. 그런데 만장일치로 인용했다는 말은 가처분을 이 말은 헌재 재판관 중에 한 명도 법치를 따르는 우리 우파 보수 재판관이 한 명도 없다. 이렇게 저는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지정재판부가 김영도하고 이제 김복형, 마은혁이 3명이 그때 각하돼야 되는 게 9명 전원재판부로 갔고 지금 이제 그 문영배하고 이민석이가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또 역사의 죄를 짓는 이런 이제 그 말도 안 되는 부끄러운 결정을 한 이런 상황이다. 이 말씀 드리고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요. 이제 진짜 또 이재명이 그 사법 쿠데타가 하나 날 수 있는 게요. 뭐냐? 일단 제가 보기에 그 본안 결정 안 할 겁니다. 어제 만장일치로 가처분 결정해놨잖아요. 그러면 이게 그 본안은 6명이 돼야지 위원이 다 아니다. 6명이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내일 그 문영배하고 이미세가 나가잖아. 나가면 이게 7명이잖아요. 7명이 본안 결정을 안 할 것 같아요. 굳이 뭐
뭐 해도 이게 만장일치니까 뭐 이게 할지만 그럼 더 요구 드무니까 아마 시간을 끌 겁니다. 거의 아마 두세 달 동안 본안 판단도 안 하고 임명은 이제 막아놨으니까 시간만 두세 달 끌다가 나중에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되면 자기들 그래 보니까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한다? 이재명이가 이제 있거든. 2명 지정한 걸 철회해버린 거야. 철회. 그리고 새롭게 2명을 지명하는 이게 저는 사법 쿠데타다 이렇게 봅니다. 왜 그러냐? 왜 그러냐면 이게 한덕수 대행도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이 2명 지명해놨으면 일단은 이게 가처분이 돼도 본안 판단을 해줘야 되잖아. 위헌인지 아닌지. 근데 자기들이 그거 하기에 부담스럽고 또 요구도 물 것 테니까 6명 하면 본안 판단. 그러니까 이제 두세 달 끌었다가 그냥 이재명 대통령 당신이 결자해제해서 기존에 한덕수가 지명한 2명을 철회하고 취소하고 새로 2명을 지명하면 안 됩니까? 그럼 우리가 재판할 필요 없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아마 몰고 갈 겁니다. 이것도 큰 문제예요. 아니 전임 대통령이 지명한 2명을 아무런 근거도 없이 취소 바꾸고 새롭게 2명 지명한다? 그게 말이 됩니까? 본안 판결을 하지도 않고 그냥 2명을 이렇게 불법으로 철회, 정확한 표현은 철회하고 2명을 철회한 다음에 이재명이가 2명을 완전히 만에 어떤 2놈을 지명해서 새롭게 임명해버리면 그러면 헌재는 본안은 이제 판단할 필요도 없네요. 이미 새로 2명이 지명됐고 이제 2명 철회됐으니까 이러면 그냥 나중에 재판도 안 하고 각하시기는 이게 시나리오가 예상이 됩니다. 벌써 좌파 의용 교수들 헌법 학자라는 사람들 중에 이재명의 부역자들이 의용들은 뭐냐 하면 정권 바뀌면 이재명이가 그냥 2명 이완규하고 이제 함상훈 2명을 취소한 다음에 새롭게 2명 임명하면 끝나는 거 아니냐. 그러면 헌재가 재판할 필요도 없지 않냐. 이런 식으로 떠들고 있는데 이것도 사법 쿠데타입니다. 왜 전임 대통령이 지명한 한덕수 대행이 지명한 2명을 근거도 없이 바꿉니까? 그 자체가 저는 이게 불법이다. 보는데 이재명이가 이제 법 따졌습니까? 헌재도 이제 완전히 끝났죠. 헌재 9명은 전부 이재명이가 누굴 헌법재판소장 시켜줄까? 예를 들어 김영도를 시켜줄까? 누굴 시킬까? 자리에 관심 있고 똘똘 이제 이재명 눈치만 보지 이미 헌재는 죽은 거예요. 이러면 어떤 결정이든 이미 헌법재판소는 완전히 북한의 인민재판소처럼 죽은 거예요. 저는 이제 헌재의 어떤 결정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홍준표 씨한 공약처럼 헌재를 폐지하고 대법원에 그냥 대법관 한 4명 대해서 헌법재판부 이런 식으로 대법원이 하나의 부로 하나 두면 되거든요. 아무 필요 없는 거 가지고 헌재에서 매일 정치 싸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 필요 없는 정치 논쟁만 하는 이게 헌재입니다. 헌재는 역사 속으로 폐지만이 답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진짜 재판관은 한 명도 없는 우리 우파가 지명한 사람들도 전부 배신자, 이제는 이재명한테 약점이 잡혀서 이재명이 부역자로 전락한 이런 자들밖에 없다. 이미 헌재는 끝났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감사합니다.